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면 오늘 학습 목표는요, 어떤 거냐면, 부동산 세법의 개요를 이해하고,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세법의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의 의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는데, 우리 기초인문 과정에서 의미 특징을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의 특징 한번 살짝 한번 보고 갈 건데, 특징에서 이제 물론 이제 세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거 특징에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한 가지는 강조해 드릴 것이고요. 그 특징 중에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게 이거거든요. 세금은 우리가 금전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거든요. 물납. 또 세금을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 자세한 요건과 절차는 강론에서 배울 건데, 근데 이제 해당 세목이요. 아무 세금이나 물납,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세목이 있어요. 그 세목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조세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익히시고 세금들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 이용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활동별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자, 시험에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 용어에서 우리가 징수 방법, 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또 그 다음에 가산세라는 거, 이런 것들을 오늘 배우시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이제 진검으로 이제 승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기초도 배우지만 더 중요한 내용도 우리가 기본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이제 조세의 의미 특징, 또 조세의 분류,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통해서 우리가 세금들 특성을 파악하고 활동별 분류, 오늘 징수 방법, 가산세까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조세 총론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세 총론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조세 총론 강의는 먼저 조세 의미 특징을 공부할 건데, 특징에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이제 요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조세 분류는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해야 되느냐, 요거는 직접적으로도 시험에 의미가 있지만 강론에서 연결돼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징수 방법 흐름을 오늘 잘 또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가산세라는 거요, 제가 35회 시험 때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36개 시험은 그러니까 가산세에 관한 것은 조세 총론에서 물어보든 아니면 강론에서 물어보든 가산세에 관한 것은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 입에서 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게 있고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있는데, 무조건 나오는 거는 거의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또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이 납세무 소멸 부분에서 우리가 4회 시험 나왔습니다. 34회 때는 제가 여기서 나온다고 해서 나온 거고요.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나온 거고, 35회 시험 또 나올까 그랬더니 35회 시험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2년 나왔는데 36회 시험에서 글쎄 3년 연속 또 나올까요? 자, 그래서 나올 만한 것들은 이제 34, 35회를 통해서 요 소멸에서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종합 문제 대비해서 보시면 되고, 이 동네에서는 이 성립과 확정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립과 확정,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출제해 왔었고 또 출제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 성립과 확정이. 그래서 올해는 여기를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세 강의, 총론 강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공부하냐면,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그래서요, 세금은요, 여러분 보세요.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요. 그러면 그 넘어간 그 매각 대금에서 공매, 경매, 자, 넘어갔습니다. 매각한 대금에서 채권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거냐는 건데, 세금은 담보가 없어도 다른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게 되는데, 우선해서 가져가는데, 또 그게 원칙이고 예외도 또 있어요. 요 35회 시험 때는 제가 무조건 여기서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별로 감탄하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 별로 감탄하지도 않지만. 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자, 나왔는데
6회 시험에서는 또 나올 가능성은 더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확 떨어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조세 불복 절차가 가끔씩 나오는데, 우리가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무원 멱살 잡으면 남한세고랑이지.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됐고, 34회 최근에 나왔습니다. 34회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이제 출제 가능성은 올해는 높아졌습니다. 기한의 신고, 수정 신고라는 게 있는데, 신고 기한이 지나서도요 뒤늦게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혜택을 주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한 번도 최근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하는 것 중에서 요거는 꼭 보고 가셔야 되고, 서류 송달이 자, 여태까지 2번 나왔는데요. 2번 나왔는데 서류 송달이 요게 이제 출제 독립한 문제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언제 강의할 거냐면, 요거는 심화 과정에서 제가요, 그러니까 심화된 내용이라 핵심 요약집 할 때 과정에서, 핵심 다음 과정에서 핵심 요약집으로 이때 강의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막 디테일하게 뭐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민법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고 그래요. 자, 어떤 공부가 다른 과목에 공부가 좀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쉬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핵심 요약할 때 우리가 하겠습니다. 다음 과정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올해 출제가 유력시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번 기본 강의 때 할 건데, 자, 그 출제 가능성이 앞북 동네보다는 좀 떨어져 가지고 요거, 자, 다만 핵심 요약 과정 할 때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재는 기본서는 19페이지입니다. 펴놓으시고, 또 아니면 필기 노트를 그냥 놓으시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의 의미 특징이요. 조세란 게 어떤 거냐. 자, 여러분, 제가 요거 지난 기초인문 과정에 쭉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읽지 않겠습니다. 처음 나 기초인문 과정 안 들었고요, 지금 처음 왔어요, 이런 분이 계시면 그런 분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 조세란 거 학자들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자, 조세란 게 이런 거다. 근데 요 조세 의의를 쭉 풀어놓은 게 조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금은요, 과세 주체, 세금을 과세하는 주체, 즉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국가자치에서 부과하는 게 세금이지, 국가자치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 공공요금은 조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요 타임에서 저희 엄마 얘기 해드리는데, 며칠 전에도 또 저희 엄마, 진짜 제가, 자, 저희 엄마 또 제가 화장실에 불 안 끄고 나왔더니, 야,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왜 불 안 끄고 나오냐고 또 한마디 하시면서 전기세 또 얘기하시길래 제가 또 엄마한테 그랬죠. 엄마, 전기세, 가스세, 수소세 이런 건 잘못된 표현이라니까요. 세금은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게 세금이지, 국가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니까, 엄마. 그래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랬더니 또 엄마가 그런가? 알았다고 하고선 또 좀 지나면, 다시 또 이제 며칠 지나면 아마 엄마가 저보고, 야,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실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가 아닙니다. 세금은 반드시 국가 자체에서 부과하는 게 조세고요. 조세 부과의 목적,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왜 세금을 부과하느냐?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요. 즉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본원적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인데, 최근에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도 조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도에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 억제, 투기 억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따가 또 살짝 제가 다시 언급할 건데, 얘네들은 법 위반 행위에 한 것에, 법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거죠. 재정 수입 조달 목적과 관계없기 때문에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이 갈 때가 있다고 그랬죠. 유난히 주차 단속을 많이 하고 교통 딱지를 많이 띄고 있으면, 이것들이 이제 돈이 필요해서 그런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지만, 얘들은 조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여러분들이 지자체의 재산세 같은 거 냄과 동시에 여러분 살고 계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여러분들 공무원한테 고맙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 없죠? 비누 한 장, 수건 한 장 받은 적 없잖아요. 세금은 냄과 동시에 직접적인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비대가성,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하죠. 그런데 다만 간접적으로 도로 만들어주고 공업 만들어주고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 제공해주고 간접적인 서비스는 있지만 직접적인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나 수수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사용료 내면 반드시 뭘 사용하게 해주잖아요. 수수료 내면은 특정 용역을 대행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조세가 아닙니다. 사용료, 수수료 조세 아니다. 자,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자, 이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법률에 4가지 규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법률에 규정된 게 아니라 학자들이 통설적으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부과에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지, 누가 이 세금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요. 자, 참고고요. 그 다음에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합니다. 세금 시장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재산세 안 내. 이거 안 통하죠, 여러분. 강제적으로 이행을 강제합니다. 여기까지는 교양이었고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자,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하면서 넘어왔는데 시험에서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까지는 교양이었고 이제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조세의 특징에서 요 물납 분할납부 요거라는 거, 요거 납부이행 방법 요거 빼놓고는 이제 자, 그 앞에 내용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고요. 자, 여러분 봅니다. 세금 납부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자, 본격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 교양이었고 여태까지는 자, 목 운동부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인강수강생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따라합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요 세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이죠. 당연합니다. 화폐경제 시대에 금전으로 납부해야지 뭐 소 키우는 사람 소 끌고 오고 돼지 키우는 사람 돼지 끌고 와서 세금 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금은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전 납부 원칙의 예로서 물건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분할납부요. 세금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라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지 원칙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납, 분할납부는 아무 세금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세금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물납이요.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만? 지방세에서 물납 허용되는 세금 뭐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저를 보셔야죠. 자, 지방세에서 물납은 어떤 세금만?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뭐만?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여러분, 제가 색깔을 달리한 이유는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세금이긴 한데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돼서 자세한 내용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달리한 거고,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여튼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이요. 처음 공부하는 분은 기초인문과정 아직 안 듣고 오신 분들은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재산세, 지방세에서는 재산세가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자,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을 오늘 계속 보게 될 건데 얘는 3가지로 나눠져요. 소방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지금 일단 소방분, 그 다음에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3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소방, 불 끄는 그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인데요. 얘 별명 하나 붙여드립니다. 우리 기초인문과정 들었던 분들,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누구 친구입니다. 누구 친구? 재산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재산세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는 뭡니까? 유유상종이지. 그래서
죽이 맞아서 몰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일 친한 여러 친한 그룹들이 있지만 친구 그룹들이 있지만 제일 친한 그룹이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삼총사 저 포함해서.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죽이 척척 맞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어울려서 지금까지도 평생 친구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래서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웬만하면 누가 같이 나온다고요?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가 같이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세 많은 규정을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라는 세금이 준용 따라가요. 그래서 많은 규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재산세 나와 있다? 그럼 누구도 같이?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도 같이 나온다 생각하시고. 자, 재산세는 안 보이고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만 보여요? 그 질문에 그러면 항상 그 배후에 누가? 자,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나왔다 그러면 항상 그 뒤에 배후에 누군가 재산세가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친구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 친구들하고요, 지금도 뭐 한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 뭐 몇 년 나갔다 오고 막 그러더라도 어제 만난 것처럼 항상 뭐 친합니다. 그런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아 진짜 쟤는 왜 저래 정말 난 안 가 그런 것처럼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유상종입니다. 재산세 친구 누구요?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런데 지방소득세도 오늘 계속 보게 될 건데요,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내실 때 눈을 뜨고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낼 때 모두 같이 납부할 의무를 지냐면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를 져요. 그럴 때 이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얘도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허용되고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물론 상속세, 증여세, 뭐 농어촌 특별세 등등 허용되는 세금이 더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 허용되는 국세 두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재산세 친구 얘기해 드렸는데요, 얘는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돼서 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재산세 친구다 보니까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도 가만히 있으면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를 보내오는 세금인데요, 그럴 때 같은 무렵에 고지서를 두 장 따로따로 만들면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 한 장 보낼 때 거기에 나란히 적어서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를 같이 이제 내라고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가 분할납부 허용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지방교육세에 관한 얘기는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빨간색으로 된 것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이미 시험에 33, 34회 때 물어봤지만 분할납부는 허용되는데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요거 알고 있는지를 33, 34회 시험 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기출문과정 했던 분들은 했던 거고, 요거 표 한 달 전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주요 세목들의 물납, 분할납부 허용 여부인데요, 허용이 되면 O 아니면 X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물납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재산세 O, 그렇지. 제가 아까 우리 봐줬잖아요. 지방세에서 자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방세에서는 이렇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안 되는 거고요. 종합부동산세 물납 X입니다. 양도소득세 X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취득세 분할납부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둘 다 안 됩니다. 아무리 지문에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시험이라는 게 이런 거지. 이거 알고 있는지를 헷갈리게 물어보는 거지. 지문에 뭐 취득세는 납부할세기 250만 원 초과할 때는 납부할세기 일부를 납부기간 지나서 몇 개월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분할납부 O 됩니다. 자,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얘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O, 양도소득세
오,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딱 알고 갑니다. 물론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될 때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도 어떤 애가요? 소방분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얘가 재산세 친구가 얘가 분할납부 허용되기도 하고, 물론 지방소득세도 허용되지만 오늘 딱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 표는 기저귀 필기노트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문제 바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요, 자, 문제 풀기 전에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2회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2회독 들어갑니다. 조세 총론 2회독. 자, 조세 기초이론 이런 거 읽어보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쭉 읽어보시고, 자, 조세 개념에서 조세의 특징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줄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자,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 양가로 6번입니다. 교재 여러분요, 20페이지 양가로 6번을 펴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조세는 금전 급부가 원칙입니다. 근데 일정 세목 중에서 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는데, 현행 세법에서는 지방세 중, 자, 밑줄은 제가 줄그는 데만 줄그세요. 맘대로 줄긋지 마시고, 지방세 중 재산세와 국세 중에서 어떤 거? 상속세에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자, 핵심 거기에서 용어 설명 드렸고요. 제가 자, 읽어보시는 거고,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요 표요. 여러분들 요거 물납 분할납 허용되는 세금 요 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별표 2개 해놓고 꼭 기억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아직 안 배운 세금이 있으면 내용은 일단 통과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빡 알아둡니다. 이거. 자, 그래서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 어떤 겁니까? 재산세요.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거요?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국세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허용되는 세금들 쫙 여러분들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문제도 나오는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핵심 콕 출제 상집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한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기초인문과정 앞부분은 기초인문과정에서 풀었던 문제라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안 배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중복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이 문제는 자료 나가죠, 여러분들. 저 인강수강생분들은 자료 첨부가 돼 있을 거니까 그 자료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을 보고 틀렸을 때 그것만 나중에 그 자료 한번 훑어보시면서 틀린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한한다. 온지 X인지 외쳐주면 됩니다. 결심하셨습니까? 하나, 둘, 셋.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세요. 틀리거나 지금 난 생각 좀 하려고 하는데 넘어갔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문은 보고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알고 가면 되니까. 지방세에서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한한다 그랬는데, 자,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요? 재산세만 허용되는 것이지 다른 세금 안 됩니다.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되는 경우에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친구.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물납은 안 돼요. 자, 분할 납부는 됩니다.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 병기 고지될 때 맞습니다.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이다.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그래도 한 번 해니까 훨씬 낫네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국세에서 물납은 상속세만 돼요. 그래서 분할 납부는 되지만 물납은 안 되기 때문에 모두 허용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해서 틀렸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조세 분류 보기 전에 이 교재 문제 한번 보는데, 요거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못 풀어도 괜찮고 제가 푸는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한번 보시면 돼요.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요건은 전부 다 충족했던 한 것으로 가정한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일일이 따져볼 것도 없네. 뭐만 찾으면 돼? 물납부,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지방세에서 뭐? 재산세. 국세에서는 어떤 거? 상속세만 찾으면 되는데 딱 보니까 자, 상속세 있어요? 없네. 근데 뭐는 있어? 재산세 있네. 자, 리을번. 여러분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뭔지는 나중에 배워요.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냥 재산세예요, 재산세. 자, 재산세니까 상속세는 없으니까 물납부,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 뭐? 재산세 고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임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물납은 안 돼요. 이거. 근데 분할납부는 돼요. 물납은 하여튼 자, 상속세만 된다고 그랬어요. 국세에서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얘도 자, 물납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뭐는 돼? 분할납부는 되고 취득세는 물납, 분할납부, 취득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되죠?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될 때요. 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물납은 안 돼요. 자, 분할납부만 돼요. 분할납부만. 그러니까 물론 재산세와 함께 나눠 고집 병기 고질 때 나눠낼 수는 있지만 물납 자체는 재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하는 거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아니에요. 물납 안 됩니다. 아셨죠? 분할납부만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따져볼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 물납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나와 고르라 그러면 저 재산세하고 뭐만 찾으면 돼? 상속세만. 그래서 특히 재산세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조세 분류입니다. 조세 분류는 별표시 하나만 하고 갑니다. 가끔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봅니다. 세금을 분류하는데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자. 과세 주체는 아까 누가 있었어요? 국가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지는데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건데 관세청에 담당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입해 가지고 63 빌딩 옆에 갖다 놓고 자, 하와이 섬 수입해서 외로운 섬 우리나라 땅 독도 옆에다 갖다 놓고 이게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부동산은 수입할 수 없으니까 관세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없고 내국세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게 내국세인데 국세청에 담당하고 이거 교양이라고 그랬죠?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있고 법인세 그러면 법인세법 이렇게 국세에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뭐가 있다?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는 상속세, 증여세 두 개 세목이 들어있어서 1세목 1세법주의에 예외가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중요한 말 아니고 그냥 교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데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법, 증여세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두 개 세목 들어있어서 예외가 된다. 지방세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얘기합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말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교양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법,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11개 지방세 세금들이 다 들어있어서 단행법주의, 단일법주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요. 과세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지방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서 좀 세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특광도가 과세 주체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에서 부과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강남구가 아니라. 자, 광역시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광역시가 부과합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습니다.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특광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그러면 서초구에서 부과합니다. 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요. 그래서 얘는 특별시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부과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근데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러면 유성구에서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도세죠. 경기도 부천시 그러면 경기도에서 부과합니다. 부천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도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특별시세 아니고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에 시군구세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경기도 성남시 그러면 성남시에서 부과합니다. 경기도가 아니라. 자, 경기도 양평군 그러면 양평군에서 부과합니다. 경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도가 있는 곳에서 시군에서. 그래서 흔히 재산세를 시군세라고 하는데,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요. 그래서 재산세는 시군구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지방세 3개 세목의 과세주체, 강론에서 또 할 거니까 못 외워도 괜찮지만 지금은. 자, 보세요.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근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세입니다. 특광도가 아니라. 나머지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다 뭐고? 특광도고. 그래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다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 지방소득세예요. 아까 소득세, 법인세 납부할 의무자가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시군세입니다. 자, 그리고 도세가 아니고 얘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돼서 제가 생략한 거예요.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세예요. 근데 그냥 이거 다 포함되니까 우리는 그냥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세는 구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시군구, 이렇게.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리다고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시군세고, 나머지는 특광도입니다.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고 갑니다. 모두도 괜찮아요. 또 할 거니까 강론에서. 자, 우리가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데, 그럴 때 여러분 이걸 처음에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학개론의 시간에는 보니까 어떤 학개론 교수님께서 막 이거를 머리 글자를 따서 막 지방세 국세를 막 외우시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거는 이런 건 머리 글자 따서 막 암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냥 부동산, 우리 세법에서는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다만 문제 풀 때 뭘 주어야 되냐면,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그랬어요.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세만, 국세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야 되는데 지방세, 국세를 같이 다 골라. 그래가지고 어이없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면 돼요. 문제에서 국세만 고르라고 했는데 지방세만 고르라고 했는데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만, 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오늘 이제 이런 것도 마지막인데요. 자, 한번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한두 문제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로서 한두 문제 출제 예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그래서 2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라면 된다고 그랬고, 소득세는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요.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자, 그 다음에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 출제 안 되는 세금이고, 교육세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름만 아시면 되고, 농어촌 특별세는 독립하게는 안 나오는데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돼요. 보기에 깔려 나오기 때문에 조세 총론에서. 주세, 술에 대한 거죠. 시험 관계 없습니다. 인지세, 예, 독립하게는 안 나오는데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인지세, 여러분들이 뭐 집 매매해 보시고 뭐 분양 받아 보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 부동산 거래해 보신 분들, 수입인지 사라고 하죠. 수입인지를 사는데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사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납부하게 되는데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독립하기에는 자세한 내용 안 나와요. 근데 인지세는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보기에 깔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식 거래할 때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개별 소비세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러분요, 국세 많은 세금들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 있는 것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또 농어촌 특별세하고 인지세의 몇몇 특징만 살짝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우리 지방세에서는 취득세가 두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 재산세가 얘가 이제 두세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진짜로 진짜로 이름 시작한 애들이 4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독립하게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주민세는 독립하게 출제되는 세금은 아닌데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기에 깔려 나옵니다. 자동차세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지문에 깔려 나온 적도 있지만 몰라도 딱 보는 데는 시험이 없고요. 담배 소비세, 레저세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지방세에서는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개 세금의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민세 몇몇 특징 살짝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시험과 관련한 세금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인데, 요거요, 직접세, 간접세인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다음 중 간접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요, 그냥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앞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거 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한번 요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접세라는 것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하고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취득세라는 세금은 나중에 배울 건데,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자가 취득세 부담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자가 등록세 부담합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법에서 열거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자가 재산세 부담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자가 부담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납세의무자인데 소득세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간접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불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불일치하는 세금인데, 부가가치세가 그 예입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설명입니다. 이제 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근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합니다. 공급받는 사람이요. 공급받는 사람. 이 사람한테요, 공급 가격에 흔히 일반적으로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하는 사람은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같은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체 불일체? 불일치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든 아니면 마트든 이런 데서 상품 구매하고서 카드로 쫙 긁고 매출 전표 보면 거기에 부가가치세 항목이 있습니다. 그 공급 가격의 10% 부가세세 누가 부담했어요? 여러분이. 그 가격에 다 반영돼서 여러분이 부담했잖아요. 그거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업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같은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불일치하는 세금,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알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이번 시간에 우리 스트레칭 했나요? 아까 했잖아요. 했는데 안 하는 분위기인데
안 한 느낌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오늘 첫날이지, 참. 제가 오늘, 자, 기본과정까지는 그래도, 그 초반에 제가 금주의 유머를 합니다. 기출문제 한번 했었죠? 그래서 기본서 과정에서도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이 웃든 안 웃든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보다도 여기 앉아서 적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금주 유머를 무조건 하는데 좀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과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는데, 보통세라는 것은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목적세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 직접세, 간접세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 목적세는 법률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세금은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세, 얘는 목적의 구속을 받습니다.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교육세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교육, 그렇지. 짐작만 하면 돼요. 교육재정이나 교원의 초개선,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딱 보니까 알겠죠? 교통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농어촌을 위해서, 농어촌의 균형 발전이나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요. 자, 짐작만 하면 돼요. 정확히 목적 몰라도 됩니다. 자, 국세 목적세 세 가지가 있었고요. 머리 글자를 따서 교농. 그 다음에 지방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아까 살짝 얘기 드렸었는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얘가 별명 누구라고요? 재산세 친구, 예.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 얘가 얘네들 사이에서는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특정 시설에 대한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시험에서 별로 안 중요하고요. 소방분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얘네들 사이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개선, 소방재원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세,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와 구별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세 5가지 머리 글자를 따서 가볍게 외우고 통과합니다. 얘네들은. 자, 어떻게 외우느냐? 목적세 5가지 교교농 지요, 여러분. 요거. 그래서 다음 카페, 제 카페 회원가입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교교농 찌찌인데 안 됩니다. 이제 이걸 다 사람마다 닉네임을 교교농 찌찌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교농 찌찌 1, 교교농 찌찌 2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른 거로 하세요. 자, 목적세 5가지 가볍게 외우고 갑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교교농 찌찌입니다. 교 뭡니까?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찌찌에서 지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여러분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리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따라서 해야지. 가만히 그냥 그런가 보네 구경만 하고 이렇게 있으면 제 음성이 안 들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금방 까먹습니다. 그냥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몸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꾸 몸으로. 아셨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자, 그래서 목적세 5가지 이렇게 합니다. 한 번만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목적세 5가지 어떻게 외운다고요? 교교농 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종가세, 종량세인데 이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종가세, 종량세는 어떤 거냐? 여러분 보세요. 요건 이런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은 지방세나 국세나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표준. 우리가 이것을 이제 흔히 과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세표준. 이게 결정이 되면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합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한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과표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입니다.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 가액이나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또 수량, 면적, 수량이나 면적, 또 건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하는데요. 이 과세 표준이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될 때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종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를 종자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될 때 종가세. 자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과세 표준이 표시되면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양에 따라서 세금 계산된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 종량세로 구별합니다.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될 때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종가세는요 사실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들은 다 뭐냐면 종가세를 취합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이 1억 원이잖아요. 그럼 취득한 가격 1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는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요. 소득세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됩니다. 자, 과세 표준이 이렇게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될 때 종가세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 세율은요 일정한 비율로 표시돼요. 백분율로 몇 프로 이렇게. 이럴 때 세율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자, 피곤한 사람들이 많구만 오늘. 자. 사과 같은 내 얼굴 요러면 졸릴 건데. 자, 이게 우리가 이런 자세가 제일 졸기다. 그냥 좋단 말이죠.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졸린 분들은 공기가 좀 더운가? 졸린 분들은 허벅지를 허벅지 꼬집으면서 공부한 학교학생 얘기 제가 언젠가 나중에 이제 한번 봄날 그냥 진달래 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진달래꽃 그러니까 하여튼 차린 꽃대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봄이 이제 막 무르익을 때 이제 올 때 그때 제가 한번 어느 날 얘기 드릴 건데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졸음을 이겨내고 합격한 어떤 수강생의 스토리를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졸리면 졸리리라 그러지 말고 허벅지를 꼬집거나 그건 좀 심한가? 껌을 막 이렇게 졸음방지권 같은 걸 막 찝으시던가 딱딱 소리만 안 내면 뭐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저 뒤에서 서서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물론 이제 깜빡 조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졸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 뒤에서 서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과세 표준이 가액과 금액으로 표시되면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표시돼요. 백분율로.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학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종량세는요. 어떤 게 종량세냐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 종가세인데 등록면허세에서 일부가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의 일부는 종량세를 취하는데 일부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무슨 말소 등기나 무슨 변경 등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말소 등기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저당권 말소한다. 말소하는 한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적용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 세율이 적용돼요. 저당권 말소 등기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과세 표준이 지금 뭐로 표시됐어요? 종가세. 종량세, 양으로, 건수, 종량세로요. 자, 그러면 세율은 이럴 때, 보세요.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세율은 꼭 몇 프로, 백분율로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도 적용돼요.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된다. 자,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그러면 이렇게 항상
자, 비율로 정률세율이 적용되나요? 예. 종량세일 때 세율은 일정한 금액, 정액세율 적용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시험에서 다음 중 종가세인조세는 안 나옵니다. 이것도 오늘이 마지막 설명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다. 종가세가 뭐고 종량세가 뭐고 종량세가 뭔지 설명 안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편하게 처음 오신 분들. 그래서 종량세 등록매세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교재하고 우리 좀 쉽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교재 잠깐 봅니다. 자,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이거 줄글 게 없어요. 그냥 읽어보는 거고 국세 세목들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아까 소개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 지방세에 관한 이런 것들도요. 그냥 소개 다 해드렸어요. 시험에 의미가 있는 세금 어떤 건지. 자, 그리고 요 표 있잖아요. 여기만 이제 좀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만 좀 보시면 과세권자에 따라서 지방세 분류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과세에 취한 세금 어떤 거?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가 자, 중에서 3가지가 특광도입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자, 구도요.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구, 구도가 과세에 취하게 되고 재산세는 시군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 시군세입니다. 특광 시군세. 나머지는 특광도고 주민세 특광 시군세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에 취하게 되고 또 조금 좀 예외적인 거 있는데 일단은 참고로 넘어갑니다. 자, 예제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건데 기출문제 한번 봅니다.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거. 주민세는 과세주체가 자, 지자로 임시하게 될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와 함께 주민세는 과세주체가 특광 시군세입니다. 특광 시군. 그래서 특광 시군세죠. 그러니까 얘는 특별시세 맞습니다. 취득세는 특광도. 특광도. 여러분 못 외우고 못 풀어도 괜찮아요. 특별시세, 특광도. 지방소비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특광도, 특광시군. 그러니까 다 특별시 광역시세예요.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4가지는 다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구라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등록면허세 어디서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등록면허세는 구세고 도세라고 그랬잖아요. 구도, 도구.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어디? 강남구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러면 해운대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도세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세가 아닌 거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자, 자, 여기 표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오해하겠네. 자, 요건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지방소비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얘네들은 다 특별시 광역시세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등록면허세가 정답이죠, 여러분들? 얘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구세입니다. 등록면허세, 구세.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온 적이 있다는 거 한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세 전가 의미에 따른 분류는 줄글 필요 없어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줄글 필요 없고 보통세, 목적세,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목적세. 자, 보세요. 목적세를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이며 조세 수입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목적세 종류 가볍게 머리글자 따서 하고 지나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농, 지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은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 줄글 필요가 없어요. 짐작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과세객체의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다음 중 인세인주세는 물세인주세는 안 나와요. 이것도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근데 다만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강론에서 제가 그래서 설명드립니다. 자,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종가세, 종량세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그냥 뭐 특별히 줄글 필요는 없고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면적 등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뭐라고 하고?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뭐라고 하고? 종량세.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합니까? 종가세. 이럴 때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표시되죠? 자, 백분율로 비율로. 그래서 정률세율이 정되고, 과세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한다고요? 종량세. 그럴 때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된다. 그래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할 때 건당 6,000원 이렇게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종가세 의의어 줄글 필요 없어요. 종가세란 과세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종가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량세요. 종량세란 과세물건을 화폐 이해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이며 과세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건데, 등록면허세에서 일부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할 때 건당 6,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그런 경우가 있다.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줄글 필요도 없어요. 세율에 따른 분류는 여러분들이 보지 마세요. 지금 나중에 강론에서 제가 용어 설명 드립니다. 자, 이런 것도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넘어갑니다. 자,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읽지 마시고.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있죠? 자, 여기를 잠시 쉬었다가 제가 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